문제를 좀 나중에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험을 시작하면서 윤광용 씨는 여러 가지 일정에 쫓겨 오히려 활동량이 많아졌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약 9,000보가량을 걸었다.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하철까지도 이제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좀 자제하려고 그래도 한 뭐 9,000보는 뭐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걷는 양은 하루 평균 5,000보. 그러나 윤광용 씨는 하루에 약 10,000보를 걸었고 많은 날은 13,000보를 걸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나 체중이 증가한 것은 일상적인 운동량으로는 역시 섭취량 과다를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량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12km 이상 달려야 되는 거의 운동선수 정도의 운동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매우 힘들고요. 특히 패스트푸드와 같은 영양소는 이 소비되기 힘든 형태로 들어있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 에너지 효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로 인한 과잉 섭취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윤광용 씨가 섭취하는 열량은 약 3,300칼로리다. 이 중 1,500칼로리는 신진대사 등의 체내 활동에 소비되고 700칼로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지만 나머지 1,100칼로리는 대부분 지방으로 변환돼 주로 복부나 허벅지 등의 신체에 축적된다. 하루 동안 쌓인 1,100칼로리의 잉여 칼로리를 소비하려면 13.2km를 달리거나 5시간 30분 동안 걷거나 수영을 1시간 50분 동안 해야 한다. 윤광용 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부식 메뉴를 하루에 한두 번씩 간식으로 먹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허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제가 먹은 지 지금 한 3시간이 넘었는데요. 배가 상당히 고파요. 금방 배고파지거든요. 아무래도 그 포만감은 상당히 있는데요. 그 소화는 되게 빨리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피터 하벨 교수는 패스트푸드 같은 고지방 음식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먼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그룹은 저지방 먹이를 주고 다른 한쪽은 고지방 먹이를 주어 사육했다. 처음 체중이 같았던 두 그룹의 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 나중에는 고지방을 먹인 쥐의 체중이 저지방 쥐보다 2배가량 많이 나갔다. 체중 증가 패턴에도 차이가 있었다. 저지방 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았지만 고지방 쥐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체중이 증가했다. 우리 몸속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액을 통해 뇌로 들어간 후 뇌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르몬은 그렐린입니다. 이 그렐린은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과는 반대로 식욕을 정전시킵니다. 렙틴은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데 고지방을 먹인 쥐는 렙틴 생성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은 증가됐다. 결국 식욕이 통제되지 않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마찬가지였다. 고지방 음식을 먹은 여성들도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생성이 줄어들었다. 지방과 당분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위에 들어가서는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지방 고당분 음식의 경우 렙틴의 분비를 억제하고 그렐린의 분비를 늘려서 결국엔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총 인구의 64%인 1억 3천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패스트푸드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내 패스트푸드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
패스트푸드 점포 수가 70년대 초반과 비교해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논문에 따르면 3년 동안 890여 명의 여성을 관찰한 결과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할수록 지방과 열량 섭취가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났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성장은 미국 사회에서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지나치게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 심장에 나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통해서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비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장수촌 오키나와의 중심지 나하시입니다.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평균 수명 1위를 차지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3월 30일자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인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키나와 남성의 평균 수명이 일본 47개 현 가운데 26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이유가 급격하게 늘어난 패스트푸드점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오키나와는 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 일본에 다시 반환될 때까지 미군에게 점령당했고 현재도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쇼핑몰, 패스트푸드 같은 미국 문화가 들어왔는데요. 이 햄버거 가게도 인구 10,000명당 8.19개꼴로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심 도시인 나하의 경우 햄버거와 가공 육류를 먹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고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점점 뚱뚱해졌습니다. 현재 평균 키는 155cm로 일본의 다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두 번째로 작지만 평균 몸무게는 61kg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패스트푸드로 인한 변화가 단지 외형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윤광용 씨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윤광용 씨는 아침이 괴롭다. 예전에 비해 좀처럼 눈이 떠지지 않는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기분이 이제 좀 이렇게 목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하루 종일 가요. 윤광용 씨를 아침마다 배웅하는 어머니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응? 어려서 그런 짓 했으면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 때려줬으면 좋겠지. 심정이야. 실험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윤광용 씨는 점점 더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윤광용 씨가 견디기 힘든 또 한 가지가 있다. 오징어 뭐 먹고 싶어? 나?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나 한번 보기만 할게 뭐 그래. 맛있는 거 있는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미안해. 이거 왜 맛없어야 되는구나. 쭈꾸미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 되게 달콤해. 이게 맵지도 않아. 미안해. 나도 알아 그 맛을. 아 정말 죽음이네요 거의. 빨리 끝내고 먹고 싶어요? 네. 쭈꾸미 버거를 빨리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험을 시작한 지 11일째. 윤광용 씨의 건강검진 결과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독하는 GPT 수치가 50까지 올라갔다. 간세포의 파괴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것이어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좀 요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로서 말한다면 의사로서 권한다 한다면 실험을 그만두시라고 권하는 게 제일 적절한 이야기예요.
실험을 하기 전 윤광용 씨의 GPT 수치는 22였다. 실험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2배가 훨씬 넘게 상승한 것이다.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